녀석이군요. 나올 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시가 된 2020 벨로스터 N입니다. 안녕하세요, 오티리오 박기돈입니다. 네, 저는 지금 용인 스피드웨이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드디어 기대하셨던 현대 벨로스터 N의 8단 습식 DCT가 장착된 모델을 시승하겠습니다. 사실 7단 수동 변속기 정말 마음에 들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또 DCT를 기다리고 계셨으니까. 자, 일단 지금 간단하게 차량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요. 지금부터는 우선 제동 회피와 관련된 교육부터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저희 첫 번째 주행할 프로그램, 저희 고속 게이트 슬라람. 오, 핸들은 무겁네요. 게이트 슬라람, 그리고 고속 제동 회피 구간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일단 습식 DCT가 적용된 만큼 처음 출발할 때 꿀렁거림 이런 거 없습니다. 일단 저희 프로그램 진행하기 전에 앞서서 본 인스트럭터 촬영과 함께 좋습니다. 다음 차량 출발. 네, 지금은 회피 제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도를 60까지 올린 다음에요. 오케이. 늦었어. 쳤어. 네, 방금 회피 제동을 한번 해봤는데 60km를 맞춘다고 했는데 사실은 속도가 조금 더 올라갔고, 그리고 브레이킹 포인트하고 장애물 사이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핸들을 확 꺾었는데도 콘을 쳐버렸네요. 네, 먼저 슬라럼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에다 두고 좋네요. 자, 시프트 패드는 쓰지 않고요. 이 상태에서 한번 슬라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하겠습니다. 속도는 한 50 정도까지 올렸어요. 일단 속도가 그렇게 높진 않고, 아직 타이어도 조금 열을 안 받은 상황이어서 타이어는 조금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고요. 근데 이미 벨로스터 하체는 예전에 한번 경험했던 터라 상당히 단단하게 잘 조율이 되어 있는데, 일단 지금은 이제 수동 변속기가 아니고 DCT다 보니까 중간에 기어를 변속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뒤에다 두고 슬라럼을 하면 되니까 상당히 편하긴 하네요. 근데 힘도 워낙 좋고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네, 이번에 DCT가 적용된 벨로스터 N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기존의 수동 6단 변속기 대신 8단 습식 DCT가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동 변속기처럼 똑같이 작동을 하죠. 그리고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밀면 이제 수동 모드가 되는데, 우와! 이야, 이거 수동 모드에서 위가 마이너스야. 이야, 국산차에서 이거 처음인데, 밀면 마이너스, 당기면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여러 번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드린 것처럼, 그 코너에 들어갈 때 아무래도 몸이 이게 브레이킹 하면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때 이렇게 쏠리면서 이렇게 툭 치면 바로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과격한 드라이빙에서는 상당히 효율적인데, 요거 마이너스 플러스 바꾸는 거 참 잘했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드라이브 모드 있고 N 모드 있는 건 똑같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 추가로 하나 더 NGS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 N 그린 쉬프트라는 기능이거든요. 이 버튼이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또 브레이킹을 한번 하고, 자, 이번엔 제대로 콘을 안 치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차량 출발. 아까 전보다 스티어링 타임이 조금 더 빠르게 가져갔죠. 네, 아까 전과 동일한 제동 담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러버콘을 회피 잘 하신 거는 아까 전보다 스티어링 들어가 잘했대요. 빠르게 잘 가져갔어요.
이런 회피 제동 연습을 이런 드라이빙 스쿨 같은 데 와서 꼭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게 필요한 게요. 이게 연습을 하지 않으면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 풀 브레이킹을 하고 상황 파악을 해서 방향을 틀어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드라이빙 스쿨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를 하세요. 브레이크를 깊게 밟지 않거나 또는 핸들을 확 꺾어야 되는데 확 꺾지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장애물을 치게 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꼭 이런 드라이빙 스쿨 같은 데 한번 오셔가지고 풀 브레이킹을 하면서 장애물을 회피하는 이런 연습을 꼭 한번 해보시면 좋습니다. 네, 방금은 간단한 슬라럼과 회피 제동을 해봤는데요. 사실 뭐 벨로스텐 세팅 자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건 뭐 껌이죠. 정말 안정적으로 슬라럼도 잘 해주고 그리고 브레이킹도 강력하게 잘 작동을 해줍니다. 네, 이번에 8단 DCT가 적용된 벨로스터 N은요, 변속기는 DCT로 바뀌었지만 엔진은 기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2.0 터보 엔진에 기본형이 250마력, 그리고 이제 퍼포먼스 패키지를 적용하게 되면 275마력이 되는데요. 근데 이번에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 게 최고 출력은 이제 275마력인데 최대 토크가 기존에 36kgm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버부스트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스티어링 휠의 N 버튼 위에 보면 NGS라는 버튼이 있는데 요게 이제 N 그린 쉬프트라는 버튼이고요. 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약 20초 정도 동안 오버부스트가 작동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토크가 기존 36에서 38.5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20초 동안 좀 더 강력한 가속을 뿜어낼 수 있게끔 바뀌고, 그 외에 뭐 여기 N 버튼 눌렀을 때랑 똑같이 완전히 전투 모드로 차를 바꿔주는 거죠. 네, 이번에는 간단한 짐카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고요. 자동입니다. 차량 완벽하게 정차할 때까지 계속 제동 담력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차량 출발. 뭐야 이거? 좋습니다. 네, 이동해 주시고요. 네, 다음 차량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일단 확실히 힘이 있고 그리고 워낙 민첩하니까 날아다니는 재미가 좋긴 하네요. 다음에는 N 모드를 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막간을 위해서 약간 변화된 부분을 살펴보면 일단 이 시프트 패들이 추가로 적용됐죠. 자동 변속기 기어 레버가 적용됐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트가 진짜 멋있었어요. 이 시트는 포르쉐 911 중에서도 기본형이 아니고 옵션으로 선택하는 거의 스포츠 시트 같은 느낌이거든요. 디자인도 진짜 잘 나왔고 몸도 정말 잘 잡아주고, 가운데는 알칸타라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윗부분에 요 사이에 N 로고까지 적용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밤에는 불도 들어오더라고요. 이 시트 진짜 잘 나왔네. 이번에 이제 DCT가 적용된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약간 인터페이스도 바뀌고 뭐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격이 조금 올랐거든요. 기본이 한 110만 원 정도 올랐더라고요. 거기에다가 DCT 옵션이 250만 원인데 근데 어쨌거나 이번에 바뀐 부분이 마음에 드는 부분이 훨씬 더 많네요.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N 모드에 두고요. 출발해 보겠습니다. 급가속. 우씨, 쳤다. 아니네. 안 쳤네. 그렇죠. 이제 쳤나? 되니까 오우, 막 날아다녀, 차가. 차가 막 날아다녀. 오우. 아무래도 야. 너무 급격하게 밟다 보니까 힘이 먼저 엄청나게 크게 발생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죠. 야. 조금 더 정확하게 체험하기 일단 위해서 좋네요. 기존에 주행하셨을 때와 동일하게 주행을 하셔야지.
이게 산길이나 서킷을 주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코너 자체가 크다 보니까 언더가 날려고 할 때 차체가 그 다음에 잡아주면서 약간 전체적으로 살짝 미끄러지거나 아니면 약간의 오버스티어 쪽으로 밀어주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수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워낙 회전을 막 급하게 하고 회피를 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없긴 하네요. 근데 확실한 건 차가 진짜 민첩합니다. 이게 국내에서 3천만 원을 주고 살 수 있는 차가 와, 이 정도라니 진짜. 물론 이제 DCT까지 적용하게 되면 한 3,300 정도까지 올라가긴 하죠. 기존의 수동 변속기 차에 비해서 약 360만 원 정도가 더 올라간다고, 수동 변속기 차의 기본형에 비해서 360만 원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 제로백 수치도 발표를 했는데요, 기존보다 0.5초가 빨라져서 현재는 5.6초라고 합니다. 그리고 런치 컨트롤도 지금 이번에 추가가 돼 가지고요, 런치 컨트롤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퍼포먼스 옵션 버튼을 누른 다음에 실행을 누르고요,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깊이 밟고 엑셀을 밟으면 레디가 됐거든요. 출발! 재밌네. 아까보다는 훨씬 더 매끄러워진 것 같고요. 일단 굉장히 경쾌하고, 런치 컨트롤을 쓸 때는 여기 일단 실행 버튼을 눌러야 작동이 된다는 점, 그것도 조금 특이하긴 하네요. 런치 컨트롤을 쓰게 되면 일단은 RPM을 올려 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긴 한데, 처음에 브레이크를 딱 놓는 순간 전자장비가 일정 부분 개입을 합니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휠을 확 밀어버리면 휠 스핀이 나잖아요. 근데 스핀을 억제하면서 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약간은 전자장비가 개입하는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이제 훨씬 그 런치 컨트롤 쓸 때랑 안 쓸 때랑 제로백이 한 0.2초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느낌상으로는 약간 딜레이 되는 느낌이 조금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여기 이게 런치 컨트롤을 쓸 때 RPM을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도 정할 수 있군요. 근데 3500 RPM이 맥스네요. 좋습니다. 이동해 주시고요. 이게 터보 엔진이라고 하더라도 보통 한 4000에서 5000까지도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3500 RPM이면 뭐 그렇게 높게 설정을 한 건 아니네요. 실행 후 5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는 런치 컨트롤은 쓰지 않고요, 수동 모드를 사용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어 레버를 왼쪽으로 밀면 수동 모드가 되는데, 사실 기어 레버 조작 방식도 굉장히 멋지게 해놓긴 했습니다만, 또 패들 시프트가 있으니까 패들 시프트를 써서 한번 해볼게요. 다음 차량 출발. 급가속 확실히 조금 늦긴 하네요. 여기서 1단으로 내려온다. 와. 네, 좋습니다. 이동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급해가지고 출발하겠습니다. 출발. 지금 주행 중에 1단으로 내릴 때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내려주는 게, 보통은 이제 엔진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회전수가 아주 높은 구간으로는 잘 진입 안 하게끔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특히나 1단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안 넣어주는데, 속도가 많이 떨어지지 않으면. 근데 지금으로서는 뭐 상당히 적극적으로 넣어주네요. 이따 서킷을 주행하면서 다시 한번 제대로 체험해 보긴 해야겠습니다만. 자, 이제 드디어 서킷으로 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슬라럼과 그리고 이제 짐카나 이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체험을 해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일단 뭐 워낙 경쾌하고 하체는 단단하고 순발력이 좋고 민첩하다, 뭐 그런 부분에서 뭐 확실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약간 고속에서 슬라럼 같은 걸 하더라도 롤이나 이런 부분들이 워낙 잘 억제되어 있어서 정말 재밌게 탈 수 있네요. 이런 차는 진짜 평소에 한 대 갖고 있으면 진짜 재밌겠다라는 생각을 확실히 하게 되네요.
이 확실히 수동 때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자동 변속기가 들어오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선택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사실 이 가격에서 이런 차를 만나기가 진짜 쉽지 않거든요. 글로벌에서는 사실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 뭐 3천만 원대 후반 4천만 원대에 판매하는 골프 GTI보다 성능이나 뭐 여러 면에서 장비 면에서 월등히 앞서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하실 만하다고 생각되고 드디어 대한민국에 이런 핫해치가 정말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멋집니다. 자, 드디어 이제 벨로스텐을 가지고 서킷에 들어가 봅니다. 정말 기대했던 순간입니다. 일단은 노멀 모드로 우선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희는 약 110km까지 쭉 가속하면서 가속성을 먼저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원하군요. 사실 제로백이 5.6초라고 하지만 이 5.6초가 2.0 해치백의 만만한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처럼 골프 GTI가 제로백이 뭐 7초, 6.9초 이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 차들보다 거의 1초 이상 더 빠른 가속력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진짜 괜찮네요. 지금 기어 스포츠 모드에서 브레이크를 밟아보면 이게 RPM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어를 자기가 알아서 자동으로 내릴 때 회전수를 붕 띄워서 맞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수동 모드를 쓰지 않고 그냥 자동 모드로만 주행을 하더라도 급가속하고 급감속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차가 알아서 힐앤토를 쓰는 것처럼 감속할 때 기어 내리면서 붕 띄워줘서 힐앤토를 써주는 기능을 그대로 해주는 거죠. 자, 이번에는 NGS 버튼을 누르면 20초 떴죠? 야, 멋있네요. 근데 이게 NGS를 쓰니까 시프트 업 할 때도 충격이 들어오네요. 야, 20초 조금 짧다는 느낌이 드네. 이런 버튼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버튼과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2.5리프트 지금 한번 사용해 보셨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NGS 버튼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이제 오버부스트가 작동하면서 토크가 36에서 38.5로 올라가거든요. 그게 이제 토크 자체가 2.5 정도밖에 안 올라가니까 이게 과연 뭐 얼마나 큰 차이가 날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인스트럭터의 설명에 의하면 이게 토크가 올라가면 회전수랑 곱해져서 마력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약 20마력 정도가 증가하는 정도로 힘이 세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일단 상당히 반가운 기능이죠. 아마 그 벨로스텐 타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게 반가워 하실 것 같아요. 이 기능이 이제 포르쉐에서 그 포르쉐 그 파워인가 뭐죠? 그 버튼을 누르게 되면 순식간에 모든 그 세팅을 전투 모드로 바꿔주는 그 버튼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사실 계속 포르쉐에 질문을 했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 오버부스트가 되느냐 아니면 그 모든 드라이브 모드랑 차체 세팅을 퍼포먼스 모드로 바꿔주기만 하는 거냐라고 질문을 했었는데 제가 들은 공식 답변은 오버부스트는 아니다. 그래서 실제로 토크가 올라가거나 부스트 압력이 바뀌는 건 아니고 일반 컴포트 모드로 주행하다가 뭐 여러 개 세팅을 바꾸지 말고 그냥 버튼 하나만 누르면 동시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모든 세팅들이 바뀌는 그런 기능이다 라고 저도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 부분 좀 더 한번 추가로 확인을 해보긴 해야겠습니다만 그거에 비해서 이 NGS는 실제로 오버부스트가 들어가니까 그 기능보다 더 좋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야. 자, 이번에는 N 모드에 두고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N 모드가 되면서 확실히 좀 더 적극적으로 바뀌고 있죠. 소리도 조금 더 커졌고 응답성도 조금 더 좋아졌고. 속으로 변속하면서 가속해 보겠습니다. 150km까지 가속 6,000rpm에 변속해 주시면 돼요. 야, 거의 6,500rpm을 다 쓰네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동 모드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밟으면서 3단. 네, 4단. 야, 이게 회전수 맞춰주는 실력이 장난 아니에요, 진짜. 오, 야, 2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넣어주네요. 오, 엑셀 살짝 뗐는데 그냥 바로 바방 소리 나주고요. 이 벨로스텐 DCT 차량을 처음 운전을 해봤을 때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다운시프트에 대한 부분들이었어요. 실제로 업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의 많은 차량 아, 설명하지 말고 좀 빨리 갑시다. 변속을 해주는 수가 있고, 보통 다운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전에 보호한다는 분이 보호를 하기 위해 자, 지금 60km에서 60km에서 1단으로 내려가. 와. 벨로스텐 DCT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이 수동 모드를 쓰게 되면 자동으로 시프트업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N 모드에서 그렇겠죠. 그래서 잠깐만요. 일단 노멀 모드에서는 노멀 모드에서도 시프트업이 안 되는군요. 근데 노멀 모드에서는 소리 자체가 아까랑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자, 그러면 N 모드가 되면 소리 자체가 확 달라지죠. 그리고 계기판 가운데 시프트 인디케이터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보고 불이 빨간 불이 들어오면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처음에 하얀 불이 한 개 들어오고, 그리고 주황색 불 2개, 빨간색 불이 2개가 들어오면 M모드로 적용하겠습니다. 가보세요. 직선 속도가 130까지 가속해서 갈게요. 그리고 빨간 불이 2개가 들어오면 그 다음에 깜빡깜빡 하거든요. 이 상태를 오래 유지해버리면 회전수가 차단이 걸려요. 그래서 오래 기다리지 말고 불이 깜빡깜빡 한다 그러면 바로 시프트 패드를 당겨서 기어를 바꿔줘야 되는 거죠. 와, 이거 2단이 얼마까지 커버하는 거야? 다시 한번 확인해. 야, 이게 재밌네. 지금 타이어도 지금 피제로가 적용돼 있다 보니까 그립도 워낙 좋고요. 이거 가지고 서킷 하면 스트레스 없이 완전 재밌게 탈 것 같아. 날아갈 걱정 별로 안 하면서 그러면서 진짜 모든 코너들을 짜릿하게 즐길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기어가 매뉴얼 상태로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시 오른쪽으로 기어 누르셔서 보통 브레이크 직접 계속해서 각도 조절해서 다시 바꿔주시면. 야, 2단 레인지가 상당히 높네요. 2단이 95까지 가네. 야, 상당히 좋습니다. 오. 지금 90km에서도 2단으로 내려가죠. 와, 미쳤다 진짜. 어우. 네, 이번에 벨로스텐에 적용된 이 8단 DCT는 세팅이 일반차 세팅이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현대기아차에 적용되어 있는 8단 DCT랑은 달라요. 실제로 세팅 자체가 이 회전수를 보정해주는 실력이라든가, 특히나 이제 레드존까지 밀어주는 실력, 이런 부분들이 확실히 좋네요. 오, 이 정도면 이건 내구성만 검증이 된다고 한다면 이 DCT는 뭐 독일제 웬만한 DCT들 부럽지 않을 만큼 상당히 좋은데요. 지금 1단까지 내렸어. 1단에서 60. 근데 지금 이게 패들 시프트 변속 타이밍이 약간 늦어지면, 그러면 약간은 이렇게 잠기는 듯한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야, 2단 95까지 세팅한 건 진짜 잘했네. 이게 서킷을 달려보면 그 코너들마다 속도가 한 뭐 80, 90, 100 요 정도를 요 정도에서 통과하는 코너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만약에 2단 레인지가 일반적으로 한 80에 걸려 있는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이거 2단으로 내리고 싶은데 못 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면 힘을 더 뽑아내고 싶은데 못 뽑아내는 거죠. 그런 반면에 이 차 같은 경우는 95까지 설정이 돼 있으니까 한 80km 정도로 돌아야 되는 코너다 그랬을 경우는 과감하게 2단으로 내려서 치고 나갈 수 있는 맛이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이 기어 레인지는 굉장히 잘 뽑아놨네요. 자, 그러면 NGS를 순간 써서 오, 야, 이게 뭔가 소리가 달라지네요. 오, 이게 감속할 때 회전수를 붕붕 올려주는 기능도 있죠. 근데 이번에 DCT를 적용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의 명칭을 부여했는데 여기 이제 N파워 시프트 같은 게 있거든요. 뭐냐면 이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그냥 뒤에 놓고 주행을 할 때도 차가 감속을 하면 자기가 알아서 회전수를 팡 올려서 기어를 내려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드라이브 뒤에서 엑셀 밟고 감속만 했을 뿐인데 자기가 알아서 완전 프로 드라이버들이 힐앤토를 쳐주는 거랑 똑같은 기능을 작동을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N파워 시프트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처음 들어온 기능은 아니고 국내에서는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 이 정도로 강력하게 N파워 시프트가 적용되어 있었던 얘는 아마 그 제네시스 쿠페에서도 없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던 기능입니다. 제가 처음 경험했던 건 아우디 TT 1세대 3.2 그게 이제 그 DSG가 처음 적용됐었는데 그때 이거 그냥 스포츠 모드에서 산길에 들어가니까 감속만 했는데 지가 알아서 방방 올려주더라고요. 우와, 깜짝 놀랐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능이 이미 이제 글로벌에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쓰고 있었고 특히나 이 스포츠 성향이 짙은 차량에서는 이런 기능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많이 써왔었는데 이번에 벨로스테인에도 이게 적용돼 가지고 그냥 굳이 수동 모드를 쓰지 않더라도 편하게 주행하면서 빠르고 아주 막 익사이팅하게 그렇게 주행이 가능하고요. 또 패들 시프트까지 쓰면 뭐 정말 패들 시프트랑 이 수동 세팅은 이번에 진짜 잘 해놨네요. 이게 딱 글로벌에서 그 최상위 스포츠 카들에 세팅되어 있는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건 성능이 아니고요. 설정 자체가 성능이 뭐 시프트를 얼마나 더 빨리 해주느냐 더 과격하게 해주느냐 그런 것까지는 조금 약하긴 하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275마력 정도밖에 안 되고 토크도 36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기본적으로 설정은 아주 고성능 스포츠카에 접근하도록 그렇게 설정을 잘 해놨습니다. 이 DCT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근데 이번에 DCT에 적용된 것 중에서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NGS인데요. 실제로 오버부스트가 걸립니다. 그 점이 상당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20초 동안 평상시보다 더 강력한 힘을 낼 수 있다는 점이 상당히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출력으로 환산하면 한 20마력 정도나 된다고 하니까 사실 상당히 괜찮은 거죠. 그리고 이번에 시승이 워낙 짧은 구간이다 보니까 이 차를 속속들이 다 살펴볼 수는 없었는데 굳이 단점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이게 냉간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초기에 급가속을 할 때 바퀴로 힘이 완벽하게 전달이 되지 못하고 탁탁탁탁 걸리는 느낌이 좀 심하게 들어왔었거든요. 이후에 주행을 계속 하니까 그런 현상은 거의 없어졌는데 처음 완전 초반 냉간시에 급가속을 해보니까 힘이 제대로 전달이 되지 못하고 탁탁탁 걸리는 느낌이 좀 강하게 있었던 것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패들 시프트를 서서 변속을 할 때 이게 레드존까지 간 상태에서 연료 차단이 걸린 상태에서 변속을 하게 되면 그때 조금 지체되는 느낌이 약간 불쾌하게 남아있는 점, 그런 점 외에는 전체적으로 세팅이든 성능이든 상당히 괜찮았다. 그리고 그 런치 컨트롤 초기에 조금 더 강하게 나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긴 합니다. 이게
바로 팍 튀어나가는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다 보니까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아마 일반적으로 그냥 급가속하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 부분도 조금 더 개선하면 좋지 않을까. 기왕 런치 컨트롤이 있으니까. 그리고 런치 컨트롤 설정해서 이게 시작 버튼을 누르는 거, 그것도 그다지 꼭 굳이 그렇게 해야 될까 싶긴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포르쉐 같은 경우는 그냥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고 브레이크를 밟고 엑셀만 밟으면 자동적으로 런치 컨트롤을 인지하는데, 그 정도는 똑똑하거든요, 요즘 차들이. 굳이 이거를 런치 컨트롤 활성화 해가지고 시작 버튼 안 눌러도 얘가 운전자가 이렇게 조작을 하면 이거 런치 컨트롤이구나 충분히 인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그 시작 버튼까지 넣어 놓은 거는 불필요한 친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번에 8단 DCT가 적용된 이 벨로스텐 진짜 잘 나왔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안 해놨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까지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스포티하게 즐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DCT의 내구성 문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시간이 좀 더 지나야만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수동 변속기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벨로스텐을 구입하지 못하셨던 분들, 이제는 자신 있게 구매를 하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옵션으로 가격들이 DCT가 200만 원, 그리고 요 시트가 120만 원. 요 시트, 이거 시트 꼭 선택하세요. 이 시트 진짜 좋은 것 같아. 이 시트를 선택하면 통풍 시트를 선택할 수 없구나. 뜨거운 여름날은 타지 마시고. 어쨌거나 상당히 잘 나왔네요. 저는 다음에 다른 모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